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일이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거래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캔들이 장대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움직임이 그지 같아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오후 1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8% 정도 올렸던 거를 그대로 다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1.7로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미친놈 같긴 합니다. 오전에는 사이드카를 보냈었죠. 그것도 매수 사이드카를 왜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던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차트를 줄여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잠깐만 보실게요. 어떤 그 구간에 선을 한번 그어본다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대로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미션 1번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미션 2번은 뭐냐면은 미션 2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돌파를 하려면 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두드려 맞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아무래도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 가지고 이제 탈락을 했다. 이제 그거였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탈락은 아니고 일단은 2년 동안 TKMS랑 협의를 캐나다가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최우선 협상자로 하나오션을 그대로 냅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뭐 게임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거를 뒤집어 엎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랑 캔들이랑 모이는 만남의 광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따가 말씀드릴 그 뉴스를 통해서 기대라는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상승으로 올라가려면 뉴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대기업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상승 랠리가 미친듯이 올라갈 때도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 호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횡보를 하고 있는 증시에서 그런 캔들에서 돌파가 나오려면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일 바쁘신 와중에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나오션 반등 좀 가자 반등이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움직임이 그지 같다 보니까 저한테 타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하고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거 이거를 갭이라고 부르시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갭이라는 거는 언젠간 채운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갭이 발생한 곳에서 차트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갭을 채울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갭을 채운다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상한가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이 가격을 넘어서까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바로 갭을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갭을 만들어 놓고 빠진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오션이 뉴스를 달고 만약에 상승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미션인 이동평균선과의 그런 만남도 필요하겠지만 팅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이 갭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하나오션이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도 예상이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이 올라갈 건덕지가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하나오션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거는 이것도 이제 그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단순한 미국 선박 수주가 아닌 미사일 방어청 발주용 군용 및 전략자산 이것도 체크를 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얘네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사실 관세 협상에서 만들었었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된 임무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캐나다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쪽에 있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비해서 너무나도 금액이 적죠. 1조가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1조가 훨씬 넘는 캐나다를 뺨때기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될 수 있는 수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트럼프와 얘기했었던 군함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미국과 뭔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필리조선소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주가도 20% 30%짜리 같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겨주기 위해서 지금 김정관 장관이 미국행으로 떠났습니다. 22일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다라고 했는데 관세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정이 22일 날부터였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25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뉴스가 25일 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에서 본인이 뭔가 이루어낸 게 있다라거나 아니면 국익에 뭔가 반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빨리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빨리 뉴스가 안 나와 일정은 뻔히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좀 뭔가 협상이 안 됐고 뭔가 협상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제가 12년차 짬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돌아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요 구간을 보시면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했었던 게 요거였고 그다음 실제로 김정관 돼가지고 한번 갔다 왔었을 때가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가지고 최종 협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군함 10척 정도라고 했었고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거기를 어떤 식으로 미국 지분이 들어가고 하느냐 그런 순차적인 내용들이 차례차례 공개가 됐을 때 하나오션도 저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이동평균선과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갭까지 채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하나오션이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기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고점과 고점을 대충 이어갔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손을 그으니까 너무 그지같이 그어지네요. 손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대충 그어도 지금 고가와 고가 요거를 이어봤을 때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라는 거 대충 감이 오시죠? 요게 추세선인데요.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고 상승했던 그 고가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즉, 이 하락 추세를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하락 추세를 부셔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하락 추세를 부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오션의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속보에 되게 중요하게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1분봉 보셨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1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죠. 7% 대비했었을 때 거의 10%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매수가가 뭐 한 20만 원이다. 그러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짧게 치고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매수를 좀 잘못 잡았는데 수익권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잠깐 돌아보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 지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미국은요 이렇게 이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10일 동안의 중재안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이게 또 돌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함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라든지 해가지고 방산으로 엮였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 하나오션이 나쁜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구독을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나오션 고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왜 고만합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나중에 올라가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수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해야겠죠? 문자로 수급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010-7666-8354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돈 받는 거 아니고요. 리딩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편하게 타점 신호만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유해 드리는 건데 어쨌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세력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세력주는 어떤 식으로 타점 신호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은
왜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지 잠깐 보고 오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력이 만약에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주가를 지켜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던가 아니면 야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사망 선고 나온 차트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죽어라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확 안 떨어지니까 자꾸 반등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피말려 죽이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가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보시면 주봉상 지금 이동평균선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지를 해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돌파가 나온다.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뭐죠? 반등이죠. 요 거래량이 의미가 없을까요?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래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과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주식이라는 거지만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다 있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어쨌든 간에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타점은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국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복잡한 시장일 때에는 저는 수급이라고 010-7666-8354 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도움이라고 하긴 뭐하고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거를 참고한다. 나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하나오션 유튜버들이 매도 못하게 해가지고 당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글쎄요, 저는 하나오션 매도하라고 다 말씀드렸었는데 영상 수급대장이라고 하나오션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저 다 매도하라고 주창창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안 그런 유튜브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거 하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오션 여러분들 차트가 이뻐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